매일 밤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 하늘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포착합니다. 빛나는 형체, 소리 없는 불빛, 비행의 모든 법칙을 깨는 움직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순간들은 무시되거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의 기록, 레이더 데이터, 유출된 군사 영상 모두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확인 물체들이 여기에 있으며 인간의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지능과 정밀함으로 우리 세계 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피하며 이들을 미확인 공중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인가? 오늘 밤 우리는 지금까지 포착된 가장 신빙성 있는 영상을 살펴봅니다. 이 미스터리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는 증거를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기록되었고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닉스 불빛 사건. 수천 명이 하늘을 올려다본 밤. 1997년 3월 13일 밤, 애리조나 주 전역의 주민들은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UFO 사건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 직후부터 프레스콧에서 피닉스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조용히 미끄러지는 기묘한 호박색 불빛들을 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폭이 거의 1마일에 달하는 거대한 V자 형태의 편대가 단 한 번의 소리도 없이 머리 위를 지나갔다고 묘사했습니다. 불빛들은 완벽한 정렬을 이루며 움직였는데 비행기보다 훨씬 느렸지만 조명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지역 뉴스 방송국은 곧 전화로 마비되었습니다. 흔들리고 화질이 좋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이 실제적인 영상 기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경찰관,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 모두 같은 것을 보고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별빛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화된 비행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약 1만 명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UFO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목격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나중에 그 불빛들이 훈련 중 투하된 조명탄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 설명은 대중의 호기심을 잠재우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빛의 패턴, 지속시간, 그리고 소리가 없었다는 점은 알려진 어떤 조명탄 투하의 특성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롱했던 애리조나 주지사 파이프, 시밍턴조차도 나중에 자신도 그 비행체를 보았다고 인정하며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명확한 설명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의 하늘에서 시험 중이던 첨단 군사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수천 명의 평범한 미국인들이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것일까요? USS 니미츠 틱택. 조우 사건. 물리학을 거스른 물체.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정기훈련 임무 중이던 해군 조종사들이 레이더에서 비범한 무언가를 추적했습니다. 흰색의 타원형이며 전투기 크기만 한 미확인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 8만 피트 상공에서 해수면까지 1초도 안 되어 하강했습니다. 그것은 물 위에서 움직임 없이 떠 있었고 그 아래 해수면을 교란시켰는데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그 밑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USS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의 조종사 2명이 조사를 위해 접근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레이버 중령은 나중에 자신이 본 것을 매끄럽고 특징 없는 흰색 캡슐로 내가 본 어떤 것과도 다른 움직임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물체는 가속하여 그들의 제트기 주위를 쏜살같이 움직이다가 완전히 사라졌고 잠시 후 60마일 떨어진 곳, 바로 조종사들의 레이더가 예측했던 지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의 적외선 조준 시스템으로 기록된 조우 당시의 영상에는 그 물체가 눈에 보이는 추진 장치 없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가짜라고 일축했지만 펜타곤이 그 진위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UAP, 즉 미확인 공중현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비행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기술도 열, 소리 또는 가시적인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렇게 빠르게 방향이나 속도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 미사일 또는 대기 반사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틱택. 조우 사건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인간의 공학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비행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실제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벌과 고페스트 영상. 군의 눈으로 본 증거.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수행한 정기 초계 임무 중에 2건의 추가 조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나중에 정부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인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벌과 고페스트 영상으로 알려진 이 두 영상은 모두 FA, 유비쉘, 슈퍼, 호넷에 탑재된 첨단 적외선 조준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김벌 영상에서는 원반 모양의 물체가 하늘을 꾸준히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것은 멈추고 축을 중심으로 기울더니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공기역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녹음된 조종사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신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저것 좀 봐. 회전하고 있어. 한 조종사는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고 있었지만 그 물체는 열 신호나 배기가스를 방출하지 않으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바람을 거슬러 움직였다고 언급합니다. 반면 고페스트 영상은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해수면 바로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동하지만 레이더 추적에서는 날개, 엔진, 추진 장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나중에 그것이 세나 드론 또는 파편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설명을 불허했습니다. 두 영상 모두 펜타곤에 의해 검토되고 인증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유출이나 거짓이 아니라 실제 조우를 담은 진정한 군사 기록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영상들이 공식적으로 미확인으로 남아있는 현상인 UAP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관된 패턴을 시사합니다. 즉, 기동성이 뛰어나고 소음이 없으며 열을 발산하지 않는 비행체가 알려진 어떤 항공기로도 불가능한 공중기동을 선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조종사들에게 이것은 착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무언가, 명백히 우리의 하늘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와의 조우였습니다. 알래스카 조우 사건. 미지의 존재와 마주한 민간 조종사. 얼어붙은 알래스카의 광활한 상공에서 앵커리지로 향하던 일본 항공 화물기가 항공 역사상 가장 신뢰성 있는 UFO 보고서 중 하나가 될 조우를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들은 멀리서 자신들의 항공기를 따라오는 불빛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비행기라고 생각했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은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불빛들은 빠르게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들의 보잉 747기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이는 거대한 발광 구조물로 합쳐졌습니다. 기장 켄주 테라우치는 그것을 항공모함의 2배 크기인 거대한 우주선이 밤하늘을 조용히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물체는 희미한 주황색 빛을 발하며 40분 이상 그들의 비행기를 따라왔습니다. 앵커리지의 항공교통관제소는 이 이례적인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에는 화물기 옆에 승무원의 묘사와 일치하는 두 번째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군사 레이더 시설 또한 동일한 신호를 감지하여 환상이 아닌 실체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연방항공청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결론은 이를 설명할 수 없는 레이더 및 시각 현상으로 명명했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테라우치 기장은 이 사건에 대해 너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행이 금지되었지만 몇 년 후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레이더와 시각 데이터 모두 그의 보고서와 완벽하게 일치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알래스카 조우 사건은 레이더, 비행 승무원 증언, 그리고 공식 기록에 의해 확증된 몇 안 되는 UFO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간단한 설명도 거부하는 증거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은 단지 목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든 인간의 어떤 기술도 이룩하지 못한 비행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민간인 영상, 세계적인 패턴이 나타나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한때 민간 전승으로 치부되던 목격담들이 확실한 증거, 즉 평범한 시민들이 녹화한 실시간 영상들과 함께 인터넷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붐비는 도시에서 외진 시골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소리 없는 구체, 금속 원반, 그리고 알려진 어떤 항공기로도 불가능한 기동을 선보이는 빠른 불빛들입니다. 영국에서는 카디프의 수십 명의 주민들이 빛나는 구체가 정지 상태로 떠 있다가 수직으로 구름 속으로 돌진하는 영상을 포착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정부 항공당국이 가스 기둥을 내뿜는 검은 물체가 몇 분간 꾸준히 비행하다 사라지는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조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드론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칠레 공군은 나중에 이를 변칙적 공중 현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한 어부가 해안 도시 상비센치 근처 바다 표면에 반사되는 밝은 불빛 무리를 녹화했습니다. 불빛들은 편대를 이루어 움직이다가 엄청난 속도로 흩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그날 밤 그 지역에서 어떠한 항공기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장 노동자들이 항저우 상공에 떠 있는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것을 촬영했고 공항들이 미확인 영공 침입을 보고하면서 해당 지역의 항공교통이 거의 1시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서도 중부 고원지대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논 위를 낮게 떠다니는 이상한 맥동하는 불빛들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소리가 없고 규칙적이며 알려진 어떤 기상현상과도 달랐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 클립들은 각각 우연, 렌즈 플레어 또는 드론 실험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면 그것들은 전 세계적인 모자이크, 즉 하늘에서 반복되는 특징을 형성합니다. 비슷한 형태, 비슷한 움직임, 비슷한 침묵. 대륙을 가로지르는 일관성은 이 물체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이 모든 곳에서 활동하며 눈에 띄지 않고 설명되지 않으며 목격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근처에 UFO, 나사가 송출을 중단할 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논란이 많은 UFO 클립 중에는 지구에서가 아니라 궤도에서 포착된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송출되는 나사의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지구 대기권 가장자리 근처에 나타나는 빛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을 반복적으로 발견했는데 이는 방송이 불가사의하게 잡음이나 기술적 문제 화면으로 바뀌기 직전이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한 사건에서는 밝은 물체가 행성의 곡선에서 나타나 가파른 궤적으로 위로 가속한 후 우주로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ISS 생방송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신호 중단이라는 메시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나사는 나중에 이를 일상적인 전송 끊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우주 분석가들을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은 그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여러 개의 불빛이 정거장 근처에서 몇 분 동안 떠 있으며 편대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것들은 햇빛을 반사하고 다른 것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몇 경우
우주 비행사들이 창밖의 미확인 보깃에 반응하는 내부 통신 내용이 들리기도 하지만 나사는 그러한 오디오 유출의 진위성을 확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전직 임무 전문가들은 이 물체들이 우주 쓰레기, 얼음 결정 또는 렌즈 인공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화질 분석 결과 적어도 일부 움직임, 즉 급격한 방향 전환과 가속은 떠다니는 입자나 반사로는 설명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나사는 외계 활동에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송출을 반복적으로 중단하는 기관의 결정은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관측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우연이든 신중함이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은 일상적인 우주 방송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우주 미스터리 중 하나의 무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쿠아디아 영상 둘로 나뉜 물체. 푸에르토리코 해안에서 늦은 밤 저구에선 카메라를 장착한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항공기가 마약 밀수 활동을 감시하던 중 조작사들이 바다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낮게 나는 항공기처럼 보였지만 항법등도 트랜스폰더도 열 배출도 없었고 단지 차갑고 어두운 형체가 수면 바로 위를 미끄러지듯 날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물체는 인간의 항공기로는 할 수 없는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 몇 초간 수면 아래에서 계속 이동한 다음 다시 나타나 두 개에 분리되고 동기화된 물체로 나뉜 후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조우 과정은 열화상으로 기록되었고 나중에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과 회의론자들 모두 이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기상 관측용 기구의 가능성을 배제했고 항공 전문가들은 드론, 새 또는 파편을 일축했습니다. 그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 즉 안정적이고 빠르며 바람이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기존의 공기역학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조차도 해명을 요구받았을 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UAP 연구를 위한 과학연합 A Scientific Coalition for UAP Studies의 과학자 그룹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물체가 알려진 어떤 항공기나 자연현상의 특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그것이 충격파나 물보라를 일으키지 않고 공기에서 물로 매질을 바꾸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펜타곤 기밀 해제 파일. 정부가 마침내 인정한 것. 수십 년 동안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보고는 음모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록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현상이 실제함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폭로는 유출된 영상과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통해 조용히 시작되었고 역사적인 인정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즉, 국방부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펜타곤의 미확인 공중 현상 태스크포스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Task Force와 그 후속 기관인 모든 영역의 이상현상 해결 사무소 All Domain Anomaly Resolution Office AARO는 수백 건의 군사적 조우를 분석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그들의 보고서에는 일반 항공기, 날씨 또는 기밀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500건 이상의 사례가 목록에 올랐습니다. 일부 사건에는 레이더 시각 확인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조종사들이 자신의 눈으로 물체를 보는 동시에 센서가 이를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한 보고서는 아쿠아디아 영상과 유사하게 공기와 물 사이를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비행체를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제한된 공역에서 관측된 금속성 또는 구형 물체가 눈에 보이는 추진 수단 없이 급가속하고 급정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반복해서 이 물체들은 여전히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펜타곤 대표들은 일부 현상은 알려진 기술을 초과하는 비행 특성을 보여준다 고 인정했습니다. 나사는 나중에 자체 독립 연구 그룹을 결성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관측되고 있는 것을 아직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와 전문가들의 증언, 숨겨진 프로그램의 내막. 정부 보고서들이 미확인 공중 현상의 실제를 확인하자 몇몇 내부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물질들을 보거나 연구하거나 심지어 다루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직 정보 장교였던 데이비드 그러시도 있었는데 그는 의회에서 미국이 인간이 만들지 않은 비행체를 회수했으며 수십 년간 비밀리에 회수 프로그램을 유지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선서 진술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프레이버 중령과 라이언 그레이브스 중위와 같은 해군 조종사들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조우 경험을 공유하며 첨단 전투기를 압도하는 기동을 보이고 군사 공역에 거의 매일 나타나는 물체들을 묘사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합니다. 라고 그레이브스는 말했습니다. 드물지도 않고 우리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증언은 펜타곤이 직접 인증한 레이더 데이터와 조종석 영상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언론인들과 전직 국방부 관리들 또한 AATIP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에서부터 더 최근의 정보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여러 비밀 프로젝트가 존재해왔으며 모두 미확인 비행체의 추적, 분석, 그리고 가능하면 역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그 현상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그러한 물체들 뒤에 찢는 물리학에 대한 공개적인 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천체물리학자 아비 로브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가능한 항성간 물질의 파편을 회수하기 위한 탐험을 이끌고 있는데 이는 우리 행성 너머의 기술이 이미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실을 찾아서 비밀과 발견 사이에서 수십 년간의 부인 끝에 미확인 공중 현상의 존재는 더 이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상, 레이더 데이터, 목격자 진술이 쌓여가도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명을 거부하는 물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기원을 확인하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신중함을 촉구하는 반면 대중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회의론과 계시 사이 어딘가에 인류가 이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와 스치고 있다는 감각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 의회 청문회는 정보 관리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의원들은 완전한 공개를 추진했지만 많은 회의는 여전히 기밀로 유지됩니다. 공개된 문서들은 종종 심하게 수정된 채로 국가안보라는 여러 겹의 막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만 답변은 더 적어집니다. 용어는 UFO에서 UAP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질문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한편 전 세계 시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목격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위성, 기상 관측용 기구 또는 카메라 착시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즉 뚜렷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지능적으로 기동하는 것들은 모든 설명을 거부합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계시는 이 비행체들이 다른 세계에서 왔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일 것입니다. 즉, 인간의 지식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우주는 여전히 광대하게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분석하고 회의론자들이 토론하는 동안 하늘의 조용한 불빛들은 정치, 국경 또는 불신에 무관심한 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이미지들이 희미해지면서
한 가지 진실이 남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더 이상 상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상, 모든 증언, 모든 레이더 흔적은 우리를 거대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조금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정부는 그것들을 미확인이라고 부르고 과학자들은 이상현상이라고 부르지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불가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들이 실제하며 우리가 물리학, 비밀,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해답은 여전히 기밀의 벽 뒤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광년 너머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종사들, 연구원들, 그리고 외면하기를 거부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탐색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명되지 않는 불빛은 질문되기를 기다리는 질문이며 모든 하늘은 접촉의 가능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비어있지는 않습니다.